수능 2주 남았다! 선생이 체질 번외편 제2탄 수험생활 백서에 이어서 수능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볼 건데요. 오늘 저와 함께 수능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주실 4인방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수능 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전직 수험생 달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직 S대회 모의 수능하고 분수능 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우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전직 수험 감독관, 전직 체육교사로 지금은 엔잡 활동하고 있는 전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수능이 2주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수능 날에 수험생과 감독관과 검수위원이셨던 이 세 분은 과연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수능 전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분으로? 되게 기분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내가 지금 내일 수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떨리지도 않고 양치만 하면서 내일 수능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계속 내일 이렇게 하겠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수능이 있어서 정말 이제 무념무상의 상태로 네, 있고, 맞아요. 이제 우리 이제 감독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능 전날에 학교가 일찍 끝나요. 학생들을 일찍 끝내는 이유가 이제 선생님들 교육시키려고. 네.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이거를 학생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저희는 그냥 학교 청소하려고 한 줄 알아요. 그렇구나. 수능장 때문에. 네. 출제위원과 검수위원 분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감금 생활을 하신다고. 출제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 좀 넘으시는 것 같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시험 봐요,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그 1차 문항에 대한 시험. 검토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과목이 그때 좀 긴장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점수는 안 알려줘요. 서로 물어봐 이제 몇 번이라고 했어? 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교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나 3번이야? 3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수능 당일이 됐습니다. 감독관님의 하루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험생이 오기 전부터 이제 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시 반 정도까지는 네. 출근을 해야 되죠. 그 7시 고사장에. 반. 네. 고사장에 도착을 해서 먼저 교육을 잠깐 또 받습니다. 안내해야 될 절차들이랑 뭐 나눠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가이드 북이 있어요. 북이 있어요? 팜플렛이 있어요. 가이드 팜플렛이. 아. 수능 시험지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서서 그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이걸 계속 펼쳐서 읽어요. 검수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날 시작하는 순간 이제 집 풀려나시는 건가요? 제2외국어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 5시 반이었나 6시였나 뭐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수험생은 이제 수능을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교문 앞에서 내릴 줄 알았어요, 차에서. 근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경찰이 막 잡아요. 뭐지? 했는데 내리래요. 그래서 차도 한가운데서 내려가지고 막 걸어가고 가면 선생님들 계시면은 눈물 막 나요. 선생님이어서 울지 마. 네, 알겠어요. 이러면서 시험 치러 들어가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그 각자의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뒷면을 봤는데 한 장 더 있었다던가 그런 거는 분명히 연습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역시 또 예상을 못한다는 게 말 그대로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운 좋게도 저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고사장을 누구랑 걸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게 학교에 예민하기로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친구랑 걸린 거예요. 설마 저 친구가 수능 날에도 저렇게 예민을 떨까 했는데 아니지 않을까. 듣기 평가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 방송에 얼얼얼 나오고 있는데 가족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문틈이 요만큼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 닫아달라고 열린지도 몰랐어요. 다 김 쫙 빠져가지고 이런 적도 있고, 또 시험 끝나고 다 쉬는 시간인데 갑자기 복도를 막 달려앉아 감독관님 하면서 그 호에 날리는 신문처럼 막 들고 감독관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드라마를 찍을 필요가 있나, 수능 날까지. 수능 지원자 보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요. 되게 감독관님을 좋아하는 친구. 네, 맞아요. 감독관님 하는 순간 누군가를 그러면 혹시 그 감독관으로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원래 고문할 때 사람을 고문할 때 가만히 서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걸 감독관들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서서 학생들을 한 명씩 봐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쟤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아, 이거 약간 이런 바로 아닌가요? 그걸 이제 메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제 네, 꿈을 그냥 응원하는 거죠. 마음으로 이제, 이 친구가. 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2 외국어 치고 나면 시간이 되게 남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보면서 무슨 과목이실까? 아. 오늘 저녁 뭐 드실까?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군요. 검토위원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전국 평균 목표하는 게 있어요. 60점대 초반이랄지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 간의 학력차가 심하잖아요. 도농 간의 학력차랄지 저기 섬에 있는 아이들도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비교적 이제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네. 좀 기회가 적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까지 다 배려해서 수능 문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변별력은 뭐 하늘의 뜻이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맞아.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해마다 또 학력차가 있고 수험생마다. 사실 어느 쪽이어도 다 불평 불만이 나오거든요. 수능이라고 하는 거에 관계된 사람들은 한 몇백만 명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거기 부모님들, 가족들, 또 선생님들 그러면 뭐 하나가 잘못되면 이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대혼란이 야기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보는 거니까 네. 그 학생들의 그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오류가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복답 답이 2개이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기출 지문인지 이게 문제가 어디서 나온 적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니까 거의 뭐 새벽까지 뭐 이렇게 계속 책들 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인투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본 지문 같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긴장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책임감이죠 그런 거. 그럼 이제 또 이제 감독관 선생님들도 이제 수험 당일날 이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되게 애매한 질문이 나왔으면 혹시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정답표 적어도 돼요? 이런 짜잘한 건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 감독님이 거의 대부분 본부 요원 그 중간 다리 역할 하시는 복도 감독님들 그렇지. 복도 감독님한테 이거 되는 거냐 전달해달라 물어보고 본부에 다시 그분이 여쭤보고 다시 조선시대 같죠 사실 이제 말 타고 위로 올려보낸다. 네. 사발. 와 선생님 이렇게 본부. 화장실 갈 때도 교사가 따라 붙어야 한다면서요? 복도 감독관이 네. 이 학생이 금속 있는지 없는지 탐지기를 일단 한번 세팅 쫙 하고 들어갔다가 들어간 것도 이제 옆에서 있겠죠. 네. 화장실 옆에. 네.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쫙 스캔하고 그 다음에 들여보내야죠. 뭐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꼼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하죠. 그럼 좀 유명했던 부정행위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스마트워치가 많이 발달하기 전에 네. 그거 이용해서 다 받아서 이제 귀에도 저희 소형기기들 요즘에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네. 안 보이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사례로 배워요 저희가 사전에 이런 귀마개도 그래서 이렇게 맞아. 검사하잖아요. 귀마개를요? 네. 네. 그래서 그 더러운 거를 좀 맞아요. 혹시 수능날 감독관 선생님 보면서 불만을 가졌다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불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감독관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들 힘드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다 같이 신세구나. 괜히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같이 잘 끝내고 잘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원래 감독관님들 하면 되게 막 엄격하고 깐깐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신분증 안 가졌다면 혼낼까 봐 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말을 하면은 생각보다 엄청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감독관님들도 다 우리 도와주시려고 계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수능을 응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감시자라기보다는 그냥 조력자? 네, 맞아. 조력자로.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그리고 서포터즈. 검수위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 문제에 오류가 생기는 순간 다음날 뉴스 나잖아요. 오류가 생기는 일은 아마 없을 거고 네. 답이 이것도 답일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논의들 이의제기 봤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봤죠. 이의제가 들어오면은 출제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네. 뭐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거
문서가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럴 일은 많이 없는데 이제 집단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이제이가 혹시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다행히 안 겪어봤어요. 그 출제 원칙이 발문은 명확해야 되고요. 주제를 찾는 주제 제목 요지나 빈칸 저런 선택지 가지고 변별력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런 선택지를 어떤 선택지를 만들 것인가? 하나는 정답이어야 되고 하나는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유인가 높은 오답을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매력적인 그런 거. 오답.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보다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 시험지 출제 작업할 때 이 문제에 얼마 시간이 걸릴 건가를 다 계산을 해요. 시간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분 30초. 뭐 내용이 불일치한 걸 골라라. 거기 1번에 답이 있으면은 나머지가 그냥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열심히 만들어 온 보기 네, 4개를 그렇죠. 학생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찍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왜냐면 1번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어스, 이런 어떤 이런 거를 다 없애야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이제 백지 상태로 맨인 블랙 짠. 솔직히 못 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낸다. 저는 믿을 수 그런 없어요. 건 아니고 볼 필요는 없는데. 질병 관련 질문이 나올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괜히 그걸로 숫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